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임식까지는 아직 2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당선인의 이른바 직권 플랜을 짜는 일을 맡는 것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은 이 인수위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선은 끝났지만 이제 미래를 위한 더 큰 과제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도대체 어떤 기구이고 박근혜 후의 인수위는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될지 이 시간을 통해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규정된 인수위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인수위법을 보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혼돈을 사전에 막고 당선인이 안정된 가운데 정국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예산 현황을 파악하는 일을 맡게 되고요. 취임 행사 준비도 일이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과 건의사항 등을 백서로 정리해 인수위 활동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비품, 통신 서비스와 차량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다시 말해서 내년 2월 25일 이후 한 달 이내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직 얘기를 해볼까요? 인수위를 이끌어가는 건 역시 인수위원장입니다. 모든 업무를 지휘 총괄하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4명 이내의 위원이 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모두 명예직인데요. 20여 명 남짓한 인물들로 그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선 모두 183명이 인수위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인수위원회의 예상 조직도입니다. 이처럼 대략 7개 분과로 분류돼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려가게 되는데요. 역시 관심은 전체적인 조율을 총괄할 인수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로 모아집니다.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인수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맡아왔을까요? 네,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인수위원장은 바로 1987년 대선 이후 나왔는데요. 노태우 정권 출범 당시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춘구 전 민정당 의원입니다. 하나회 출신으로 12.12 사태에 가담하지 않은 이 의원은 5공화국과 6공화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992년 김영삼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정원식 전 총리였습니다. YS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문민정부였는데요. 명망 있는 학자 출신인 정 전 총리가 YS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97년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원회입니다. 인수위원장은 바로 당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발탁됐는데요.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민정당에서 활동한 이 전 위원장은 YS 정부와의 마찰을 줄이며 국민의 정부의 삼파 역할을 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대부분 진보 성향 교수로 채워진 인수위원들을 이끌면서 정무 역할을 수행했고요. 바로 5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경숙 당시 숙명여대 총장이 깜짝 발탁되면서 실무형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 대통합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과연 누가 맡게 될까요?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가 더 우리 국민들에겐 절실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인물들이 바로 지금까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수위원장 후보들입니다. 먼저 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박 당선인 품 안의 인물들과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후보군들을 출신 지역별로 나눠본 화면입니다.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합과 탕평정책이라는 차원에선 호남 출신 인물들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과별 위원장과 당선인 비서실장 그리고 대변인 후보들입니다. 대부분 박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호흡을 맞춰온 인물들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박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의 발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음 정권을 이끌어갈 인물들의 윤곽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첫 단추를 더욱 잘 꿰야 할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1분과를 맡았던 강만수 위원은 첫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고요. 2분과의 최경환 위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사회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이주호 위원은 교육부 장관을, 기획조정위의 맹형규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첫 수장에 올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인수위원 28명 가운데 16명이 정부 고위직에 오른 겁니다. 14대부터 17대까지 인수위원 10명 가운데 7명꼴, 약 70%는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위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를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주요 보직을 맡거나 승진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이래저래 정가에서나 관가에서나 인수위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선 승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부터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선 물밑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수위 상황실이었습니다.